그러면 우리 큰 박수로 정석 반응을 네, 감사합니다. 네, 슈베르트는 음악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고 가난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예상은 뭐 거의 아사 직전에 뭐 그런 굶주련 이런 거를 상상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작곡가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가난하지만 지난주에 했던 그 로시니는 가장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았던 작곡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살 때까지 작곡을 열심히 하고 일리안테 서곡을 마지막으로 나머지 40년은 굉장히 먹고 즐기면서 참 현명한 거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안 하고 그런데도 더 돈이 잘 벌려가지고 죽을 때 한 500억 정도를 남기고 죽었어요. 아무리 그냥 왜 이렇게 돈이 벌리는데 자기 재미나는 대로 사는데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냥 요리도 하고 또 팔고 책도 내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강의할 멘델스존은 음악사에 있어서 가장 부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었어요. 12살 때 생일 선물로 아버지가 오케스트라를 사줬어요. 네. 뭐 12살짜리한테 뭐 신발, 학용품, 지우개 이런 거 선물은 들어봤어도 오케스트라 선물은 못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그 네 마음껏 해봐라. 그 교육은 세계적인 사람들, 뭐 노벨상 탄 사람의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새벽 5시부터 일타 강사가 돼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 천재였죠. 자, 슈베르트 가장 가난하게 살았지만 행복했던 슈베르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삶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거 기가 막힌 선율입니다. 네, 슈베르트가 작곡한 거예요. 그 유명한 미완성 교향곡. 미완성 교향곡 이름은 들어봤지만 아마 들어보진 못했을 거예요. 음악사 중에서 가장 짧은, 우리 모차르트라고 알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모차르트 35살, 31세. 아마 더 오래 살았다면 굉장히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막 그 성장하는 단계에 죽었거든요. 네, 그때 오스트리아 이 나라는 굉장히 불안정한 때였어요. 나폴레옹 때문에. 나폴레옹 때문에 이탈리아도 자기 식민지로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나폴레옹한테 뺏기고 막 정신없은 때였어요. 일부 또 영토는 넘겨주고 네덜란드에서 화폐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도 원래는 이제 이탈리아 영토였었는데 프랑스에 넘어가서 프랑크의 시작이 된 겁니다. 네덜란드가 프랑크를 쓰고 있던 거는. 지금 유로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쓰진 않지만. 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 강좌가 지금 2년째 하고 있지만 최초예요. 클래식 전문 분야가 아닌 분이 하는 거. 원래 클래식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꽃집을 계속 하는데 5월 달에 좀 일손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감성 발라드. 네, 한승호 가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얘기를 좀 나눠도 될까요? 네, 어떻게 노래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우선 전공자는 아니고요. 구름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요. 또 기도해요.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길 기도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예상 외입니다. 네. 네. 앞으로 메인을 좀 바꿔야겠어요. 네. 자, 이 노래. 네, 유명한 노래죠. 네, 슈베르트가 작곡한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이 노래. 네, 별장미. 이 노래 탄생에 대해서는 또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92 덴탈이에요. 네, 이건 생가입니다. 네, 5살 때부터 벌써 재능을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게 가르쳤어요. 7살 때부터. 미하엘 홍차라는 사람한테 오르간, 숫자 조음이라는 거는 옛날에도 극연주가 있었어요. 지금 코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모차르트하고 지냈던 그 살리에리 맞아요. 예. 최고의 권위자였죠. 예, 이분에게 배웠습니다. 평생 친구를 만든. 슈베르트는 참 제가 부러운 면이 있어요. 주변에 친구가 엄청 많았어요. 그 다음에 약간 우울증 환자였기 때문에 변덕이 심했어요. 슈베르트가 어떤 때는 막 친구한테 함부로 대하기도 했고. 근데 그걸 이해하고 떠나질 않아요. 친구들이 다 이해해줍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또 친구들이. 주변 친구들은 굉장한 다 이제 부자들이었어요. 재정적으로 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해줬습니다. 현악사중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악기가 들어가죠? 그렇죠. 바이올린이 들어가죠. 네, 바이올린이 그 다음에 비올라,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럼 3명이잖아요. 아니요. 여기서 피아노가 들어가면 피아노 3중주가 돼요. 피아노 3중주는 피아노 3이 하는 게 피아노 3중주가 아니라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죠. 네, 맞았습니다. 네.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맞출 줄을 몰라가지고. 네, 이제 4중주를 콰르텟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3이 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트리오. 역시. 둘이 하는 거를? 듀엣. 듀엣은 서로 동등할 때 듀엣이고, 동등하지 않을 때는 듀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에다 플룻이 한다. 이런 걸 듀오라고 그래요. 혼자 하는 거를? 솔로? 또 하나. 리스트가 만들어낸 말이 또 있어요. 리자가 똑같아요, 시작이. 리사이트. 그렇죠. 리사이트. 네, 리스트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독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독주라고도 하고, 이렇게 3가지 말로 쓰입니다. 아무튼 이제 콰르텟, 바이올린이 이렇게 2대가 들어가요. 목받침이 있기 때문에 비올라겠죠. 그죠? 첼로가 아니라. 음악 전공자들도 비올라하고 바이올린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 혼자 지나가면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개명이 틀려요. 저음부터 솔레라미, 저건 도솔레라입니다. 현악이 하나만 하면 뭐 다 스케일이 비슷하겠지. 아니에요. 첼로, 도솔레라. 그 다음에 떠올려 있으면 미라레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호조화가 생기면서 이제 또 차츰 자리를 다르게 잡기 시작을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보급이 많이 되니까 우리도 저녁한 때 이렇게 좀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또 악보 산업도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즐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현악 사중주는 그렇게 정식적으로 저 현악적 편성 자체가 음악사에서 귀중하게 쓰이질 않았습니다. 애초에는. 또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또 이때 피아노 연탄곡집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오케스트라를 직접 연주하기는 자주 하기는 그렇고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음악을 이쪽에서도 치고 이쪽에서도 치고. 그래서 연탄곡집이라고도 하지만 네 손을 위한 협주곡, 피아노 곡집 이런 게 이제 많이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슈베르트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네 손을 위한 환상곡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다는 얘기죠. 손이 4개니까. 빨리 쳐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악사 제가 이제 비발디부터 쭉 오면서 비발디 자주 등장을 했죠. 1812년 러시아에서 나폴레옹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60년 후에 만든 곡이 1812년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게 한 2만 명이네. 16,000명이라고도 하고 2만 명이라고 하고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다 거의 얼어 죽은 거죠. 예. 여기서 마지막 또 확실하게 져버립니다. 이래서 나폴레옹 시대가 이제 끝나버려요. 예. 그래서 그 그냥 복잡한 막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만 국민들은 전쟁에 시달리다가 나폴레옹이 없었으니까 됐구나가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는 걸 바라기는 아닌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또 왕권이 강화되고 이때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음악을 공부시켰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슈베르트에게 작곡을 못하게 해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작곡을 못하게 해요. 이제 어머니는 좀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세상 떠나고 하니까 더 이제 용돈도 안 주고 너 작곡하면 앞으로 용돈 안 줘 이렇게 돼요. 그때 군복무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돕습니다. 그때 뭐 나라도 어수선하고 하니까 군대 간다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교사 생활을 하면 군대가 면제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공부방을 하는데 이제 크게 됐어요. 슈베르트 미사 1번을 공연했는데 이 공연을 지휘를 하는데 이제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프라노 솔로 파트 맡은 그 여인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테레제. 엘리자루야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제. 원래 테레제예요. 엘리자루야. 따라리라리라리라라. 베토벤이 너무나 악필이었기 때문에 원래 두 손으로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기 때문에 그렇지. 테레제를 외워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엘리제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잘못된 제목들이 많아요. 이따 말씀드릴 숭어라고 알고 있는 거, 그거 원래 송어예요. 근데 한 번 잘못된 걸 바꾸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 사랑을 하고 잘 나오는 아주 빠른 곡 정말 좋습니다. 네, 잘 그러셨습니다. 네, 박수. 자, 슈베르트가 만든 곡들은 다 우울해요. 레고레가 울적할 때, 가슴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슈베르트 음악을 다 들어보세요. 더 슬퍼요. 더 슬퍼요. 물레 감는 그레첸이랑 가곡이 있습니다. 무슨 계약을 하냐면 노인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가 계약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나에게 팔라. 그러면은 저 옆에 어린 그레첸이 좋아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마술을 부려서. 설마 잘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약간 들기는 했는데 자, 계약서를 쓰자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그 어린 여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노인 파우스트, 죄책감. 심각한 얘기인데 너무 이미티콘이 좀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내 마음속은 이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늙은 모습인데 지금 저 여자는 나를 지금 가짜의 나를 마법에 걸려갖고 잘못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저 그레첸은 무슨 죄가 있냐고 또.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가 지금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너를 너무 제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해놓고 오니까 이렇게 되네. 네, 독일 가곡 물레 감는 그레첸. 이게 지금 따라리라라라라라라라 이게 지금 물레 감는 소리예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줄 알고 그레첸은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그게 바로 죄책감을 느껴야 될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죠. 더 힘들겠어요, 괜히. 자, 저 돌아가는 소리를 이제 음악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피아노로. 그 노인 파우스트를
보고 싶어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그린 노래입니다. 독일은 이렇게 시가 많이 발전돼 있고 좀 음침하고 또 마법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탈리아는 굉장히 밝은 쪽의 그 음악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독일 쪽 함부르크 같은 데는 또 굉장히 날도 우울해요. 안개도 시고. 1814년 아까 이제 한 얘기죠. 서로 이제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막 이러니까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제 그 대표들에게 이제 접대를 아주 거액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사교를 할 수 있게 기분을 풀어주고서 회의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서로 싸우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그 회의에는 또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 이런 사교가 이렇게 계속 매일 저녁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왈츠가 이 빈 회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저녁마다 저렇게 이제 사교를 하고 이렇게 접대를 하니까 이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노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놀자. 네,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죠. 들장미 어떻게 작곡된 건지. 청혼하기 위해서 선물해 준 곡입니다. 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네, 자장가 굉장히 또 유명하죠. 네, 이거 조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잠은 안 돼요.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정말 감성을 흔드는 곡입니다. 네. 어머니를 그리면서 작곡한 겁니다. 자기 편이 언제나 돼주었던 어머니를 그리면서.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를 들어가지 못해요. 네, 학교 교사는 되기 싫었고 저기 들어가서 음악 감독직을 할 수 있었어요.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로. 그래서 살리에리가 추천서까지 써줬는데 떨어뜨렸어요. 저길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이른 나이에 죽지 않았을 거야, 아마. 결국 여기서 인생의 기회를 한번 놓칩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니까. 아버지는 너 내 밑에서 아니면 이 학교도 물려받아야 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요. 이 상황을 두고서 사람들은 아유, 저런 철없는 망나니, 저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지발르고 그걸 차고 나가서 고생스럽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일찍 죽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슈베르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고통인 거예요. 음악은 위대하고 음악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나는 최고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음악을 해야겠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음악에게, 아니면 또 음악의 부침. 집을 나가면서 이걸 작곡했어요. 네, 많은 음악가들이 음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5년간 음악을 안 하다가 내가 이 노래로 다른 거라는 게 훨씬 낫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게 한 30살 때쯤이었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클래식 음악만 나와도 딴 데 틀고 옛날 생각 나가지고 자꾸 교향악단 나오면 딴 데 틀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부러 신경 안 쓰려고. 그러다가 5년 있다가 그냥 하자. 그냥 하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컨 들어도 되고 바로 나는 내 인생은 이거구나. 아마 이때 슈베르트가 이제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베르트가 아주 진정한 친구가 있었어요. 쇼버라고 물질적으로 모든 거 다 도와줬고 옆에서 진정한 친구가 돼서. 근데 저 쇼버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저 쇼버 때문에 죽었어요. 사창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매독에 걸려가지고 31살에 죽게 된 게 저 친구 때문에, 저 쇼버 때문에. 그 친구는 우연답시고 데리고 간 거죠. 항상 옆에서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집에서 재워주고. 네, 슈베르티아데. 네,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공간에 슈베르티아데가 만들어지길 바랬어요. 요런 모임이에요. 그냥 서로 음악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리고 토파즈와 같은, 제가 토파즈라는 음악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대표님들 이렇게 저 자리에 오셨는데 이렇게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베르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그 친구들, 법조인도 있었고 연극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요. 저녁마다 모여요. 슈베르트 세레나데, 이거 합치말이에요. 세레나데가 무슨 뜻이냐면 6시부터 9시부터는 녹턴이라는 거 들어봤죠. 9시부터. 이제 카톨릭의 기도에 5번의 그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시, 9시가 있거든요. 그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브닝 뮤직에서.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한 8시쯤 모였대요. 8시쯤 모여가지고 저렇게 음악과 예술, 그 다음에 신앙송, 뭐 이런 거를 이제 즐긴 거예요. 네, 거기서 슈베르트는 전체를 주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제대로 말도 못했다, 뭐 부끄러움 타서 연애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서창가 간 거 아니냐 했지만 참 모순되는 게 많이 있어요. 또 이런 사실을 좀 보면은.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재능이 없으면 저기 못 들어가요. 좀 토파쇼라는 그 제 모임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만 있으면 옆에 가서 막 얘기해요. 저 사람 뭐 잘해, 저 사람 뭐 잘한대. 한 30-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인원수는. 나라가 어수선해서 저녁마다 저렇게 모임이니까 저것도 무슨 혁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길게는 못 갔어요.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근데 이 유명한 모임은 지금 음악사에도 굉장히 기록에 남고 있고 유럽에도 저 모임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야유회 가는 그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야유회를 가고 시골라들이 가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같이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만난다는 거는 그보다 행복할 수 없어요. 저도 음악하는 사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요, 정말. 남자랑 만나도, 내가 이제 꼭 여자랑 만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남자랑 만나도 음악 얘기만 하면 밤 새워서 라면 끓여 먹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음악회도 그래요. 음악회 하면 전 디프리를 한 새벽 4, 5시까지 하거든요.
1시간 연주하고 10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잘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우울증이 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유전적으로. 근데 그걸 친구들은 다 용서를 해줬어요. 그럴 수도 있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아, 이런 친구 어디 없나 지금 계속 찾고 있어요. 예, 그 당대 최고의 테너 같습니다. 나이도 슈베르트보다 한 30살 정도 연상인데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네, 많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해준다는 것은 슈베르트로서는 엄청나게 영광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네, 같이 여행을 가다가 한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네, 송어입니다. 송어, 숭어 잘 판단해야 돼. 이게 송어예요, 송어. 네, 송어 물고기가 있는데 낚싯대로 다 잡으려고 하니까 잘 안 잡혀요. 뭔가 보이니까. 그래서 흙탕물을 막 일으켜요. 그 물고기 정신 없으니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까워하는 걸 노래한 겁니다. 예, 이걸 하다가 이제 여행을 가다가 어떤 광부업자를 만났어요. 돈을 주면서 그 송어라는 그 멜로디가 굉장히 귀에 잘 늘어붙고 좋은데 그 멜로디를 삽입해서 나도 연주할 수 있게 아마추어지만 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게 바로 이 곡입니다. 이 클래식은 자기 멋대로 뭐 편성을 막 바꿀 수 없어요. 요대로 해야죠. 그냥 약식으로 할 경우에는 모르지만 클래식은 교향악단에서 트럼펫을 둘 쓰게 됐는데 한 뭐 4-5명 그냥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둘 쓰게 돼 있으면 둘만 써야 돼요. 셋 쓰게 돼 있으면 셋 써야 되고, 둘 쓰면은 이관편성이라고 셋 쓰면 상관편성이에요. 우리 악단은 상관편성이니까 그냥 상관편성으로 이번에 저 연주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작곡을 해놨어야 돼요. 네, 이것도 숭어라고 돼 있어요.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숭어가 뛰노네 살보다 빠르게 헤엄쳐 뛰노네 나무의 길 멈추고 언덕에 앉아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완전히 해부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송어와 숭어에 대해서. 네. 정확히 해부를 했어요. 이제 확실하시겠죠, 이제. 네, 우리가 자주 저 송어 엄청 좋아해요. 빨개요, 저거. 굉장히 고소하고 기름기 많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건 바다에 살기 때문에 힘도 엄청 세고 이거는 흰산 생선입니다. 이게. 네. 이 장면은 대박입니다. 네. 네, 음악협회상을 음악협회 회원으로 위촉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만든 곡이 있어요. 그 인생의 기회를, 찬스를 또 한 번 놓친 거예요. 감사해서 교향곡을 신중하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악장을, 원래 교향곡은 4악장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2악장밖에 작곡을 안 했는데 아예 다 후보내든가 2악장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받은 측에서는 빨리 발표를 안 했죠. 만약에 발표했으면 이거 엄청난 대히트를, 멜로디가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세상에서, 아까도 이상덕 선생님과 같이 들었어, 미리 감상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예요. 근데 그걸 발표를 안 한 거예요. 아주 3, 4악장 오면 발표해야지.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보냈어요. 그 천재들은 또 이게 뭐냐면은 이 곡을 막 연주하다가 마음이 안 내키면 또 잊어먹어요. 또 딴 거 작곡해요. 그 다음에 또 딴 거 작곡하고 뭐 끝까지 그렇게 안 붙들고 있거든요. 자,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저거 작곡하고 있었다는 거를. 죽은 후에 발견된 거예요. 네, 바로 이 곡입니다. 이게 미완성. 이게 보통 그렇게 하는 분도 많아요. 미완성. 저거 작곡하다가 죽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작곡하다 말았어요. 근데 연주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랑으로
감싸는 듯한 첼로의 선율. 네, 바로 이 선율입니다. 현악기가 같이 나갑니다. 바이올린 같이. 네, 이게 주선율인데 이 선율이 좀 변해서 나오고 또 변해서 또 나오고 계속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끝까지.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들려드리고 2악장 한번 들어볼게요. 2악장에는 우리 귀에 익숙한 이 음악을 모르더라도 익숙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도미난트라 음악용어로 도미난트라 그래요. 1도가 C 메이저가 오기 전에 G7이 오거든요. 1도 음악이 흘러가는데 그래 이제 4도 그걸 대중음악에서는 주로 이제 2도로 가죠. 4도 대리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오기 전에 전해오는 것 솔시레 파미레도 솔시레 솔시레 파미레도 물만 먹고 가지 옹달샘에 지금도 여기에 계속 그게 나와요. 이거 개수를 센 사람이 있어요. 몇 번 나오나. 이 귀여운 멜로디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저 멜로디가 엄청나게 자주 끝까지 계속 나와요. 저걸 중심으로 해서 2악장이 끝나게 됩니다. 잊어먹었어요, 제가. 그걸 내가 작년에 알고 있었는데, 그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몇십 번 나와요, 저게. 계속 저게 나오면서 다녀요. 저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2악장까지밖에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태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또 이상한 법이 있어요. 또 그 집에서도 그러고 무슨 법이 있냐면 여자를 부양할 수 있는 무슨 증명서를 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음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디 취직도 한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이든이 있었던 그 에스테르 하지가의 딸을 그 가족의 딸을 개인 교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레슨하는 거 엄청 싫어했어요. 잘 안 해요. 그 대전에 그 김덕영 단장님이 있어요. 레슨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음악 인생 실패한 거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레슨하지 말라고. 그거 가르치려고 한 거냐고. 하나라도 생산을 해야지. 그 무슨 다단계냐고. 가르치는 사람이 또 가르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배우고. 네. 아무튼 그래 레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음악 수업을 합니다. 저 꼬마 아이를 13살 캐롤라인. 그리고 이제 물레방앗간의 아가씨라는 연가곡. 연가곡이 뭐냐면은 오페라가 있잖아요. 오페라를 막 연극을 하면서 움직이고 막 하잖아요. 이제 돈이 없으면 보통 이제 또 오라토리오예요. 오라토리움, 뭐 기도 그런 뜻인데 그 기도할 때 조금 연극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발전된 거예요. 예, 그런 오라토리오가 그걸 가만히 있어갖고 노래만 하는 거죠. 규모가 더 작으면은 이제 칸타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칸타타가 아니라 이제 음악이 있는 연극, 뭐 커피 칸타타도 있어요. 우리가 먹는 커피 칸타타, 그 바흐 그 칸타타에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 연가곡, 가곡인데 내용이 있는 거죠.
저도 항상 그런 음악회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 내용도 없이 이 음악, 저 음악 갖다가 그냥 늘어놓고 음악 들어. 그리고 음악회라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용이 있으려면 편곡을 하고 작곡을 해야 되고 돈이 들어요.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난 이런 거 하고 싶고 이런 거 하고 싶고 내가 대본까지 썼었어요. 막 중간에 모두 들어가요. 근데 그걸 또 편곡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편곡을 할 수 있는데 예, 또 그것만 해야 돼요. 그거 아는 사람은. 예, 그것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도 안 되고. 예, 그래,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연작 가곡. 가곡인데 내용이 있어요. 예, 다는 못 들려드리고, 한번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너무나 예쁜 여인이 있어서 그 집에 취직을 합니다. 방앗간에. 어떤 한 남자가. 그 딸이 있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의심의 눈초리로 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 구하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 내용하고 맞는 사진을 찾기 위해서 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냥꾼한테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이 남자 안 좋아해요. 네, 그 다음 곡 계속 슬퍼요. 뭐 재밌고 그런 거 없어요. 슈베르트는 음악이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죠. 바그너 음악은 지금의 영화 음악 같이 굉장히 강렬함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 거고 슬픈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놀이공원 가서 무서운 거 타잖아요. 그 무서운 걸 왜 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인간은 그걸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이 슬픈 거를 이 우울증 환자가 써놓은 음악을 우리는 즐기는 겁니다. 슬픈 거지만. 그 캐롤라인이 아까 그 내용이 획 지나가 버렸네. 제가 잘못 지어 나무 몇 개 준비했었는데 자살해요. 나중에 마음을 빼앗기고서 그 여인이 다른 사냥꾼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캐롤라인 6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19사가 됐으니까 이제 여인이 됐죠. 근데 한 번 실패한 경험도 있고 너무나 큰 귀족의 딸이고 나 또 딱지 맞을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참 바보 같아요. 무조건 받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 같은 사람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조금. 베토벤을 그렇게 존경했어요. 바로 2km 앞에 베토벤 집이었어요. 자기 집하고. 너무 신기하죠. 너무 가깝죠. 평생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걸 찾아가질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저런 대음악가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일단 문이나 두드려보고 얘기해야지. 일단 사귀어 보고서 어떻게 해보지. 그거를. 이 여인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독신의 삶을 살아와요. 또 그런데도 안 받아줘. 마음은 있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나 같은 사람 조금 있다가 금방 갈 거야.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뭐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정말로 좋아했던 거죠.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네, 겨울 나그네.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거예요. 정말 처절한 정말 불쌍함, 자기의 불쌍하고 자기 몸을 혹독하고 고생시키고 꼭 그래야만 됐나 싶을 정도로 바보 같기도 하고 자기의 얘기를 거의 쓴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 이 사람은 딱지 한 번 맞은 거를 가지고 그걸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나는 안 되는 사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여인의 집에 가서 추운 겨울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겨울 나그네가 아니라 원래 겨울 여행이라고도 해요. 근데 겨울 여행이 맞다고 합니다, 원래. 만약에 여름 나그네, 여름 여행했으면 전혀 다른 분위기였겠죠. 네, 이것도 이제 여러 개의 노래가 연작 가곡인데 몇 개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녕히 주무세요. 여인의 집에 가서 새벽이 어두울 때 가서 문도 안 두드립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남겨요. 그리고 떠납니다. 자기 몸을 혹사시키기 위해서. 네, 다섯 번째 보리수.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하죠. 네, 성물 앞 우물가에 서 있는 한 그룹 보리수. 나는 그 그늘에서 꿈을 꾸었다. 갖가지 달콤한 꿈을. 저 보리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데를 지나면서 마음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왜 걷지 하면서. 또 옛날에 행복했던 그 아름다운 꿈이 저 나무 그늘 아래서 쉬었던 그 생각도 나고. 네, 이런 모습도 보면 남성 합창 너무나 매력이 있어요. 남성 합창단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좀 교회 것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말고 그냥 보통 남성 합창단이 있으면 저 달콤한 화성들 많이 쓸 수 있고 뭐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좋은 합창곡들 많이 있어서 이렇게 남성 합창이 정말 여성 합창보다 훨씬 멋있어요. 내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합창 문제에서 중후하고 소리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뭐 남성 합창단 한 50명이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성은 좀 소리가 이제 가느니까 같이 했을 때 소프라노에서 정말 위력을 발산하지만 네, 우편마차 이 편지 마음이 또 설레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저런 미련이 남아있나 또 스스로 마음을 다지는 거죠. 왜 기쁘지? 저 중학교 때 펜팔을 30명 하고 했었어요. 네. 하루에 5명씩 와야 됐어요, 편지가. 여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집에서 이 쬐그만 자식이 어디서 이렇게 매일 편지가 5명씩 빨간 봉투를 이렇게 오지? 옛날엔 편지를 한 번 쓰면 일주일 있어야 답장이 와요. 그럼 일주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좀 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빨간 이제 오토바이가 쫙 오면 가슴이 막 설레이는 거예요. 빨간색만 봐도 나중에. 저 안에는 달콤한 내용의 그런 사연이 들었을 것이다.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 30명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썼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쓴 내용을 또 쓴 거예요. 드디어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 명하고 하고 있지. 딱 이런.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우울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제 갔는데 이게 마지막 곡이에요. 이 곡을 정리하는. 악사가 있는데 정말 우울한 거예요. 사람도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거의 없고. 근데 앞에다가 이제 돈통을 놨어요. 공연 잘 들었으면 너라는 아무도 없는데 그 우울한 데서 악기에 손풍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내 노래에 맞춰서 손풍금을 연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노인이요. 우울함의 극치죠, 진짜.
네, 마음이 울적할 때 이런 거 보시면 물론 더 울적하게 지겠지만 잠시 동안은 마음의 치유가 될 겁니다. 나보다 더 우울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도 즐기고 이것도 음악인 거예요. 또 이제 뭐 옛날 같으면 존 테일러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소리 그것도 음악이라고 녹음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몇 분 몇 초인가 있는데 잊어먹었네. 몇 분 몇 초라고 아주 곡 제목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녹음 안 했어요. 근데 표절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뭐 5분짜리로 또 하고 싶은데 표절은 또 안 되죠. 네. 이렇게 음악은 다양한 감성을 이제 건드리고 있습니다. 작곡가마다 다 독특해요. 베토벤을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근데 죽기 일주일 전에 만나러 지인들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가보라고. 막 도움을 손을 써줬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베토벤 만나라고. 근데 갔는데 너무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작곡한 겁니다고 보여줬어요. 베토벤이 딱 보더니 젊은이여, 진작 자네를 만났으면 자네는 앞으로 큰 음악계에 빛이 될 걸세.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작 만났어야 됐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슈베르트는 대답을 하지 않고 울면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너무 늦게 왔다는 그 미안한 감 때문에 거기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베토벤은 사망했습니다. 거기 33인 중에 관을 매는 사람 중에 슈베르트가 있습니다.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만한 그 슈베르트나 푼네 이런 후배 작곡가들도 모두 그 참석을 해서 베토벤의 가는 마지막 길은 그렇게 외롭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네, 인생의 찬스를 놓친 거죠. 집에서 2kg밖에 안 떨어져 진짜 갔으면 큰 도움을 줬을 거예요. 작곡가를 알아봤을 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곡을 작곡을 합니다. 카티아 부아티니 시빌리라는 조지아에서 태어난 천재 피아노 연주가입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집. 제목을 이렇게 오시면 제목을 이렇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제목 찾을 때는 저 D 899 저거만 치시면 됩니다. 저 음악을 슈베르트 음악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1900년대까지도 살았던 오스트리아 음악학자인데 도이치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피아노 연탄곡집이 발전하게 된 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피아노 구매 욕구가, 그래서 귀족들이 자기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그거를 클래식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걸로 이 시대 때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클래식 음악 듣는다고 뭐 고고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 거의 없어졌죠. 근데 아주 옛날에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러 다니고 그 즐길 줄 알아야 자신의 계급을 상징하는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는 많은 주문이 들어왔고 이제 피아노도 살 수 있게 됐고, 좀 아직은 어리니까 좀 오래 살았더라면 더 부유하게 아마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베토벤 같은 경우는 30살이 넘어가야 뭔가 작곡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상 그때예요, 생각해보면. 30살 이전에는 뭐 제대로 작곡하는 게 없거든요, 베토벤은. 네, 지금 흐르는 곡은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가장 유명한 곡
내 손을 위한 환상곡 작품 번호 940번 따단 따단 이렇게 멜로디가 나가는 곡인데 캐롤라인을 생각하면서 작곡한 곡입니다. 캐롤라인을 생각하면서 뭐를 작곡했냐? 언젠가 같이 이 곡을 연주할 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내 손이라도 조금 부딪히게. 아주 웅큼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살짝 스치도록 작곡해놨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한 번도 같이 연주하지 못합니다. 슬픔을 생각하면서 걱정 말아요 그대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네, 그래서 저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김대진 선생님인데 그걸 이제 연출하는 겁니다. 이 곡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좋을 수 있지만 제자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제자가 미치는 장사 같아요, 제가 지금. 네, 요걸 이제 그리고 저기서 죽었어요 또. 진짜 이 캐롤라인하고 연주도 한번 못 해보고 안타깝죠. 참 바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네, 그것까지도 만들었으면 한번 연주나 같이 해보는 거야 뭐. 캐롤라인은 사랑 안 한 게 아니라 캐롤라인도 또 좋아했는데 그래 캐롤라인은 그 곡을 숨을 거두는 날까지 소중하게 간직했다고 합니다. 이 곡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옛날에 OCN에 한 건데 JTBC에서 하셨구나. 그때 이제 이 곡을 드라마에서도 삽입을 했습니다. 이 대본을 쓸 때 누가 추천을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음악한 사람이 했겠죠. 슈베르트 편전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너무 어두운 면만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 왜냐면 어두운 면을 강조해야 재밌으니까. 곡들도 다 그런 곡들이고. 근데 그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너무 신격화시키다 보면은 잘못된 내용들이 확대 해석되고 그게 또 그 소리를 듣고 또 강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당대에도 꽤 유명했었고 베토벤 그 2만 명이 운집한 그거에도 관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으로 당대에 이미 어느 정도 인정받는 만큼 우리가 바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 너무 잊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뭐 푸주간에 고기를 싼 그거 발견되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베토벤의 무덤이 있어요. 이게 저 베토벤의 무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빈 내각에 가면 이 공동묘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슈베르트가 사랑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거 한번 제대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생각했을 법한 게 베토벤의 장례식에서 그 앞에 불을 밝히는 해물을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음악인들의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1827년 그리고 그 이듬해 28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옆을 묻어달라 해서 베토벤이 지금 묻혀있는 중앙묘지가 아니고 원래 이제 괴링묘지라는 다른 묘지에 묻혀있을 때 같이 묻혔다가 1888년에 현재 빈 중앙묘지가 또 완성돼서 이장될 때 같이 또 이장돼서 같이 묻혀있게 되죠. 이야, 진짜 놀랍네. 네, 베토벤의 일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가끔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강의할 때가 좀 나쁠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가장 슬픈 사람이니까 자기의 표현도 제대로 하나 못하고 그렇게 뭐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죠.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가장 가난했던 사람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굉장히 부유했던 적이 많은 거에 비해서 그랬던 적이 한 번도 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삶은 자기가 걷어찬 거죠.
전혀 다른 느낌으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그런 작곡가 멘델스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슬픈 인생, 슬픈 음악 프란츠 슈베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